엄마, 좋은 요양원 알아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1년 만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식들 눈치를 보며 서럽게 살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요양원 월 300만 원, 간병인 월 500만 원, 자식들과 동거하면서 눈치 보며 살기, 모든 선택지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요양원 비용이 고작 20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후 자식들과 상의해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요양원을 둘러보고 비용을 알아보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과연 이곳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일까? 24시간 규칙에 맞춰 살아야 하고 언제 식사를 하고 언제 잠을 자야 할지도 정해져 있는 이곳에서 과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는 곳. 정말 이곳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일까요?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 선생님, 이제 퇴직이시군요. 30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 일하셨습니다. 퇴직하던 날 복지센터 원장님이 꽃다발을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네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몇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상담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분들은 명절마다 송편을 가져오시거나 직접 담근 김치를 전해주시기도 했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김 선생, 나 같은 꼴은 절대 당하지 마.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로 80이 된 이명순 할머니는 자식 셋을 키우고 가진 재산을 다 물려주신 뒤 결국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첫 상담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온다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명절에만 오더라고. 이제는 전화도 잘 안 받아.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줬는데 말이야. 이런 이야기는 이명순 할머니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금을 빼 자식 주택 청약에 보태준 어르신, 수술비로 연금을 모두 털린 할머니, 손주 유학비를 대주고 요양원에 오신 할아버지. 그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수첩에 빨간 펜으로 꼭 적어두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권 절대 넘기지 말 것.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그 수첩은 퇴직할 때까지 제 서랍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남들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놓고 정작 저 자신은 지키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선생님,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동료들이 물을 때마다 저는 대답하곤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봉사도 좀 해보려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뚜렷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프지만 말자는 막연한 바람뿐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제 뜻대로만 흐르진 않았습니다. 퇴직한 지 1년도 채 안 돼 무릎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약을 먹고 찜질도 해봤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MRI 결과가 나왔는데 양쪽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습니다. 연골이 거의 없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제 일이 된 것이었습니다. 평생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한 뒤에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재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몸으로 겪는 노후는 제가 상담해오던 수많은 어르신의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보니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혼자 지내는 집에서 잘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퇴원할 때쯤이 되니 큰 아들이 찾아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좋은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둘째 딸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요양원이 예전과 달라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이에요. 자식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요양원 안내 책자를 받아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월 7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그곳의 하루 일과표를 보니 답답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7시 조식, 9시 체조. 마치 학교 시간표 같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아직 치매도 없고 몸도 건강한데 굳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큰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괜찮으셔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럼 엄마는 감옥에 들어가라는 거야? 제가 좀 샘말을 하자 아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이 감옥이에요? 그럼 감옥이 아니야? 내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잠들지도 정해져 있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곳이 감옥이 아니면 뭐야? 그날 이후로 아들과 저는 며칠간 말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일하러 가면 누가 엄마 돌봐드려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라며 걱정했고 저는 아직 멀쩡한 사람을 벌써부터 시설에 보낼 생각만 하냐며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김술래 할머니, 박경희 할머니들과 차 한잔하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똑같아 우리 딸이 자꾸 요양원 가라고 해서원. 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김술래 할머니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월 22만 원으로 혼자 살고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2만 원으로요? 어떻게요? 김 할머니는 LH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월세가 7만 원, 관리비 3만 원. 거기에 기초연금 12만 원을 받아서 기본 생활을 유지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풍족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해.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박영희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김 언니 보니까 혼자 살면서도 오히려 더 씩씩해진 것 같아. 요양원에 있는 우리 앞집 할머니보다 훨씬 밝아 보이거든.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김술래 할머니처럼 혼자 살아보는 건 어떨까? 정 안 되면 그때 요양원 가면 되잖아. 아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엄마 김 할머니는 김 할머니고 엄마는 엄마예요. 엄마는 아버지 없이 혼자 사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갑자기 혼자 살면 적응하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특히 최정숙 할머니는 5년째 혼자 살고 계시는데 처음 6개월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천국이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LH공사에 직접 문의해 봤습니다. 다행히 제 소득 수준으로도 신청이 가능했고 몇 달 후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그러실 거예요? 응, 일단 해보는 거야. 안 되면 너 말대로 요양원 가면 되고. 이사하는 날 아들이 짐을 옮겨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외롭거나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가 바로 달려갈게요. 그 말에서 걱정과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살기 시작한 후에 제 생활은 어땠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청소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버거웠죠.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차츰 익숙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요양원에 있었다면 이미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방문 요양 서비스도 있고 노인 돌봄 서비스도 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벨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바깥 나가기 싫으면 하루 종일 집에서 책을 읽어도 되고 갑자기 옛날 친구가 보고 싶어지면 버스 타고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절대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저는 혼자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이 2년 동안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혼자 살 수 있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대비라는 점입니다. 처음 혼자 살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플 때는 어떡하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무섭기도 하고 아무도 말을 걸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적응해 나가면서 제 안에 숨어있던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 콘센트가 고장 났을 때 혼자서 수리기사를 불러 고쳤고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앱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들을 모두 의존했었는데 혼자 해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 겨울에 독감에 걸렸을 때입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엄마,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제가 갈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답했어요.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고 일주일 동안 요양보호사분이 하루 2시간씩 와서 간단한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정말 혼자인 건 아니라는 걸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자립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몸이 다 나은 후 아들이 안부 전화를 했을 때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제 대답을 듣고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생각보다 잘 해냈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단다. 그 후로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걱정하는 투로 엄마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했다면 지금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보다 더 씩씩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훨씬 밝아 보이시고 자신감도 넘치세요. 며느리도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이렇게 좋으실 줄 몰랐어요. 저희가 괜히 걱정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활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설렘이 있거든요. 요양원에 있었다면 절대 느낄 수 없었을 감정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22만 원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사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할인 상품을 찾아보고 계절 채소로 요리하는 재미도 생겼어요.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하면서 오히려 건강도 좋아졌고요. 특히 동네 할머니들과 돌아가며 반찬을 나눠 먹는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김치찌개를 많이 끓이면 옆집 할머니께 드리고 또 다른 할머니가 잡채를 만들면 저에게도 나눠주시고 이런 작은 나눔들이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더라고요.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월 100만 원 이상 내면서도 제약만 받았을 텐데 지금은 훨씬 적은 돈으로도 더 자유롭고 따뜻한 인간관계까지 만들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존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결정할 때마다 아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구했는데 지금은 제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아들과 상의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도 혼자서 인터넷으로 여러 제품을 비교해보고 가격도 알아본 다음에 아들에게 이 제품으로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어요. 아들이 엄마 혼자서 이렇게 꼼꼼히 알아보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라고 감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의존하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엄마가 스스로 결정하신 거니까 전적으로 지지해요 라고 말해주고 제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어르신이 저처럼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직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라면 무조건 요양원부터 생각하기보다는 자립 생활을 먼저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지금은 오히려 이런 생활이 더 편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누군가가 돌봐줘야 해라는 생각 대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하되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양원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능한 자립을 택해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제도와 사회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고 적은 돈으로도 풍족하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저라는 것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말해주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안전망입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보세요. 생각보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일인지를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처럼 고민 중인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